오늘은 AI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,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AI랑 진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챗 GPT 같은 AI 도구 쓰시면서, 내가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데 맞나? 이게 최선일까?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보통 자판기에 많이 비유하죠. 완벽한 동전, 그러니까 완벽한 명령어를 딱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, 즉 완벽한 결과물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이잖아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협력적 대화는요,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. AI를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은 팀 동료로 보는 거죠.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 소통. 바로 그겁니다.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.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정말 훌륭한 시작점이죠. 하지만 뭔가 복잡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요, 이 자판기 방식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. 진짜 창의적인 파트너가 필요할 땐 뭔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신호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. 바로 AI를 진짜 팀 동료처럼 대하는 것. 이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. 실제로 가장 유능한 인간 팀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낸 아주 구체적인 새로운 전략입니다. 그 전략의 중심에는 담화 실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괜찮아요.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. 이건 그냥 팀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만들게 도와주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소통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소통 습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구성인데요. 자,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던지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공동 구성입니다. 오, 그거 좋은데요? 그 생각에 제 아이디어를 좀 보태볼게요 하는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합치고 발전시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바로 건설적 갈등입니다. 그 방법 말고 다른 건 어떨까요?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 나서는 과정이죠. 아니, 근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어려운데 정말 AI한테도 통할까? 이런 생각 드시죠? 바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인디애나 대학교랑 제주대학교 연구진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.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. 51명의 대학생들이 무려 한 달 동안 챗 GPT랑 한 팀이 돼서 좀 복잡한 창작 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. 예를 들면 AI에 대한 SF 소설을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요. 꽤 현실적인 시나리오죠?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.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? AI한테 팀 동료처럼 말을 걸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공유인지라는 겁니다. 이건 뭐냐면 나와 내 협력자, 그러니까 지금은 AI겠죠. 이 둘이 정말로 같은 페이지에 있다, 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. 목표가 뭔지, 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했다는 느낌, 바로 그겁니다. 연구의 첫 번째 핵심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연쇄 효과였어요.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담화 실천을 사용하니까요. AI랑 나 사이에 공유된 이해, 즉 공유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효과적인 팀워크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A에서 C로 바로 간 게 아니고요. 이 공유된 이해라는 B가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 거죠. 이 공유인지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설문 문항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. 참가자들이 이런 질문에 답한 거예요. 챗GPT와 나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. 바로 이런 느낌을 측정한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바로 이 공유된 이해가 모든 걸 바꾼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는 것.
이게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 답변의 관계가 성공적인 협업 관계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미래에는 대화에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.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아니, 결국 기계랑 하는 건데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? 와,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. 그 답은 바로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. 잘 들어보세요. 먼저 AI랑 공유된 이해가 생기면요. 신기하게도 AI가 더 쓰기 쉽다고 느껴져요. 그리고 쓰기 쉽다고 느끼면 당연히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죠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맞습니다. 결국 더 자주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. 이 좋은 느낌 하나가 우리의 실제 행동까지 바꾸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걸 담화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. 어때요? 좀 멋있지 않나요?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다음 세대 진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중요한 건 완벽한 프롬프트 딱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의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것,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. 다음에 챗GPT 켤 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먼저, 대화를 시작하세요. 내 목표는 단편 SF 소설을 쓰는 거야. 줄거리에 대한 내 첫 아이디어는 이거야. 라고요. 그 다음엔 함께 만들어 가세요. 오, 그거 좋은 지적인데? 그럼 내 캐릭터 아이디어랑 네가 제안한 배경 설정을 한번 합쳐보자.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고 도전하고 다듬는 겁니다. 솔직히 그 반전은 좀 어색한 것 같아. 대신 이런 대안은 어때?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든든한 팀 동료가 될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새로운 치몽과 함께 다음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?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AI와의 관계를 새롭게 그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